아, 오늘 삼성이 상한가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삼성을 갖고 있는데 전혀 삼성이 상한가 같다고.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시황 안 봐요? 시황? 삼성 스펙은 올라간 걸 봤는데 아, 삼성 봤구나. 그래. 뭐 마음 같아서는 삼성전자가 상한가 가면 좋겠지만 삼성전자가 상한가 가면 지금 한 대충 한 400조니까 4, 32, 120조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하루 만에. 그럴 일은 거의 뭐 우리가 살아있는 한 별로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삼성 계열사라고 해야 되냐, 관계사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삼성과 관련된 주식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아, 박수. 그게 뭐냐면 삼성 스펙이 오늘 상한가에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갑자기 야식잡설 하나 더 찍자고 했는데 삼성 스펙 4호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왜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는 한 25% 급등을 했어요. 뭐가 달라요? 4호랑 1호 이런 게 있어요? 그럼요. 태권브이도 다르고 마징가제트도 몇 호 다르잖아요. 정확히 스펙이 어떻게 아, 이거 스펙 얘기하려면은 되게 오래 설명을 해야 돼. 아. 야식 잡설이 길어지는데 예전에 저희 Y스트릿에서 제가 그 스펙에 대해서 설명한 게 그게 한 40분짜리 영상 되나? 되게 길어. 스펙에 대해서만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최소한 3, 40분은 필요해서 정말 스펙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 스펙 저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거 제가 URL 고정 댓글로 올려드릴게요. 근데 일단 오늘 삼성 스펙이 상한가 간 이유가 되게 웃겨. 뭐냐면 진짜 이런 특징주 기사,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가 나왔는데, 아, 기사가? 기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삼성 스펙 4호가 장중 강세다. 삼성그룹의 대규모 M&A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등 주요 사업 영역에서 M&A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삼성 스펙 4호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 이거를 스펙이라는 제도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는 진짜 자다가도 막 웃는 얘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 삼성그룹이 M&A 하면 삼성 스펙 상한가 가는 거야. 그럼 삼성 스펙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 이거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일단 스펙이라는 거 뭐냐면 기업 인수합병 목적 회사예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체는 없어. 근데 자본만 있는 회사고, 자본만 있는 회사의 껍데기, 그러니까 쉘이라고 하는데, 펄, 진주를 만나기 전 쉘, 껍데기만 상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왜? 직접 이 회사들이 상장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껍데기만 상장을 해놓고 나중에 비상장사랑 합병을 하면 어떻게 돼? 이 비상장사가 상장이 되는 효과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 비상장사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상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껍데기부터 상장을 시켜놓는 이 껍데기가 바로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의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오늘 삼성 스펙 4호에 거래 대금이 305억 원이었어요. 네. 오늘 하루 거래 대금이.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오늘 상한가를 맞아서 얼마인지 알아요? 252억. 네? 상한가 가기 전에 뭐 한 220억 뭐 그 정도 됐겠죠? 아니다. 그보다 더 안 되는 200억도 안 됐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00억도 안 되는 회사에 오늘 하루 거래 대금만 300억이 넘게 거래가 된 거야. 회사가 한 바퀴 이상으로 다 돌아갔어.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는 시총이 243억인데 오늘 405억 원어치 거래가 됐어. 405? 예. 900? 시총보다 거의 더블 가까이 거래가 돼. 이거는 완전히 이제 투전판이 열린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스펙은 껍데기라고. 진주, 펄을 만나기 위한 쉘, 껍데기예요. 자, 근데 합병을 하잖아. 네. 합병을 할 때 이 회사들 자본금을 잘 봐야 되는데 삼성 스펙 4호의 자본금이 지금 보니까 한 70몇 억 정도 돼. 80억이 조금 안 돼. 그러면 합병을 하는 회사는 이 회사의 80억 자본하고 같이 합병을 하는 거예요. 상장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자본을 받잖아요. 그게 공개 모집을 하는 거고, 그에 맞게 신주를 발행을 해서 상장을 하는 건데, 신주 발행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80억 합병한 우리 회사 돈이 같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렇게 해서 상장을 해놓은 건데, 문제는 합병 비율에 있어요. 대부분의 스펙은 가격을 2,000원으로 맞춰요. 주식 수를 좀 조절을 하면서 자본금이 커지면은 뭐 주식 수도 좀 많아지겠고, 자본금이 작은 회사 주식 수도 적겠죠.
그러게 해서 50억짜리 스펙도 있고 100억짜리 스펙도 있고 150억짜리 스펙도 있고 200억짜리 스펙도 있고 만들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이 회사는 한 80억짜리 스펙이라고 쳐요. 그러면 80억짜리 스펙이 어디 시총 예상시 한 1000억 되는 반도체 회사 합병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렇죠. 1000억짜리 덩치 되는 회사가 골 비었다고 그러니까. 자본금 80억짜리 회사랑 합병 상장하겠어? 그것도 막 상한가 가고 지금 주가가 5,000원 넘은 회사를 6,000원이 넘었네. 삼성 스펙 4호는. 자, 여기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회사의 80억을 같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 80억이라는 자본금을 얻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합병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80억에서 그냥 기업 가치 1대1이라고 그냥 쉽게 설명을 할게요. 100억 회사와 100억짜리 회사가 합병을 해요. 그러면 합병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1대1이 되겠죠. 근데 얘네도 100억 회사야. 얘네도 100억 회사예요. 근데 얘네가 상한가 가고 막 주가가 뛰었어. 근데 2,000원짜리가 6,000원이 된 거야. 자본금 100억짜리 회사가 기업 가치가 300억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합병을 하려면. 3대1? 얘 한 주에 이 회사 3주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회사 주주들이 이거 합병 동의해 주겠어? 주총에서? 골이 비지 않는 이상은 이 6,000원짜리 스펙하고는 합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거는 합병을 하기 위해 존속하는 회사인데 역설적이게도 주가가 올라갈수록 기업 가치가 너무 올라갈수록 합병 가능성이 떨어져요. 합병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은 법적으로 존속 기한이 딱 3년이에요. 3년 이내 합병을 못하면 무조건 상장 폐지가 돼. 그리고 거래소 예비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또 합병 주총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치고 2년 6개월 안에 합병 대상 기업을 찾아가지고 합병 공시가 안 나오면 이건 사실상 상폐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일반 기업은 상장 폐지되면 우리가 휴지 조각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휴지 조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0원에 상장을 해요. 그리고 자본금을 받은 게 있고 그걸 갖다 은행에 예치를 해놓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자가 붙어.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고 회의 같은 거 열 때마다 얼마 부대 비용이 들어가요. 물론 페이퍼 컴퍼니니까 공장 돌리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런 부대 비용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100억으로 상장한 회사면 돈 저거 쓰고 어떻게 해서 아니면 이자 받는 거 붙이면 100억 정도는 남아있어. 그러니까 상장 폐지할 때 이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한 주당 얼마 나눠주겠어요? 2,000원에 상장한 회사에 그대로 돈이 남아있으면 2,000원 나눠주는 거예요. 상장 폐지될 때 2,000원 나눠주는 거야. 근데 2,100원짜리를 내가 샀거나 2,200원짜리를 샀어. 그럼 상장 폐지되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건 5%, 10%에 국한이 돼요. 근데 6,000원짜리를 내가 샀는데 상장 폐지돼서 2,000원만 나눠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주당 4,000원 손해가 되는 거야.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야, 나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스펙 투자자들이 몰라.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내가 한 보름 전에 시골 내려가서 동네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스펙 사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스펙인데 지금 걔네가 뭐가 정보가 있대. 그러면서 지금 4,000원인데 사래. 야, 이 미친 XX야. 4,000원짜리 스펙을 왜 사냐? 그건 절대 합병이 안 된다. 너 같으면 네 회사 저기 2배 뻥 튀긴 회사랑 합병 시켜주겠느냐? 네 주식수 반토막 나면서 그 회사랑 너 같으면 합병 찬성하겠냐? 얘기를 해줬죠. 근데 대부분이 그걸 몰라. 그래서 스펙의 최대 악재는 주가가 오르는 게 악재예요. 말씀드린 그 이유에서.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렇게 상한가가 가는 건 뭔가 정보가 있을 거야. 왜 2,000원짜리 스펙이 3,000원이 되고 4,000원이 돼? 어디 좋은 회사, 알짜 회사, 로봇 회사, 반도체 회사 합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증권사에서 스펙을 만든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3,000원에도 스펙 합병 못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상장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게 다시 2,0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2020년에도 그랬고 때때로 비이성적인 투기들이 많이 몰아닥칠 때 스펙들이 급등을 해. 근데 그 이후에는 여지없이 마이너스 50%, 60% 폭락이 나타나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오늘 딱 그 기사 보고 이거는 꼭 말해줘야겠다 해서
갑자기 켜자고 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이 쓰레기 같은 그 특징주 기사를 쓴 이 기자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거 데스킹 봐준 부장도 반성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삼성그룹이 M&A 가능성을 열어놔서 삼성 스펙이 상한가 같다라고 쓰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 스펙이라는 건 뭐냐면 삼성증권이 만든 스펙이에요. 삼성증권이 자기들이 이거 페이퍼 컴퍼니를 구성을 해서 상장을 시켜놓은 거고 거기 또 투자자들은 삼성이 아니에요. 삼성 머스트 스펙은 삼성그룹이 만들었는데 머스트 자산운용이 자본금을 태워서 같이 만든 삼성 스펙이에요. 그래서 뭐 대신 밸런스 하나 뭐뭐 NH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는 증권사 그냥 브랜드고 뒤에는 누가 LP로 참여를 했는지 초기 자본을 누가 됐는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스펙들은 설립할 때 자본금이 설립 자본금 한 3, 4억 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공모를 하는 거예요. 상장을 하는 게 공모하는 거잖아. 스펙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3억짜리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서 30억을 공모하던 100억을 공모하던 그럼 자본금이 103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 그대로 청약을 받아 사람들한테. 근데 요것도 재작년인가? 청약 광풍 불 때 일단은 무조건 IPO 준 다 청약한다 해서 막 스펙에 청약하기 위해서 뭐 옛날에 한화투자증권 전산이 마비가 되고 난리도 아니고 막 스펙이 상장 첫날 따상을 가고 미친 거지. 따상 가면 어떻게 돼? 이거는 합병 가능성 제로. 근데 그걸 모르고 일단은 스펙이다.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물론 이게 선수들이 나 그거 다 알아. 야, 이 기자 너만 유식한 줄 알아? 뭐 너만 아는 척하냐? 나도 다 알아. 근데 뭐 이거 3,000원에서 4,000원 가면 이게 몇십 %야? 30% 뛰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난 그래서 상한가 먹었어. 그럼 난 이제 할 말 없지. 네, 선수 선생님 예, 용하십니다. 예, 화이팅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뒤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분, 이런 기사, 쓰레기 같은 기사 보면서 뒤따라가는 분들은 안타까운 거지. 삼성전자랑 전혀 무관한데 그걸 엮어서 쓴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 이게 몇 년 됐어요. 사실은 삼성 스펙이 변동성이 제일 커. 삼성 붙어서?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그 삼성전자 주식 사려면 삼성증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증권에 엄청 몰렸었대. 그때 팬데믹 당시에 동학개미들 막 시작할 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또 요걸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알아? 이왕 스펙 투자할 거면 다른 증권사 거 하지 말고 삼성 거 하자. 왜냐? 얻어 걸릴 수 있으니까. 2,000원 초반대 사면은 얻어 걸릴 수 있는 진짜 재료라도 있으니 차라리 그냥 스펙에 투자할 거면 삼성 거를 하자. 삼성증권 만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주에 한 3개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금처럼. 이거 현금 유동성 좋아하냐면 언제든지 다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스펙 투자하려면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 2,000원대 초반이어야 돼. 내가 얘기한 것처럼 비싸면 절대 합병을 못 해. 2,000원대 초반, 뭐 2,000 한 200~300원까지는 뭐 그렇다 쳐. 대신, 그리고 또 하나가 상장한 지 한 대충,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상장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걸 좋아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3년 안에 상장, 그 합병을 못하면 상장 폐지되고 2년 6개월 안에 합병 공시가 떠야 돼. 나머지 절차를 감안을 하면. 그러면 1년 6개월이 지나는 건 적어도 1년 안에 쇼부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1년 6개월 지났고 2년이 안 된 거 하나를 찾아서 그것도 2,000원대 초반인 걸 찾아서 그리고 증권사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스펙 합병을 많이 했던 애들 거를 찾아서 100만 원, 2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병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2달 동안은 거래 정지가 돼요. 상장 예비 심사를 똑같이 받아서. 그러면 한 2개월 조금 넘게 거래 정지돼서 거래가 재개가 되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슈팅이 나와요. 왜냐면 그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합병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이 스펙은 아직 합병이 안 돼 있으니 그냥 스펙만의 기업 가치밖에 없는데 이미 비상장사의 가치까지 다 반영을 하는 시세가 나요. 이게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 안 됐는데 이미 가격은 재건축 이후 가격을 반영하듯이 스펙도 마찬가지예요. 합병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합병이 승인이 되면 거래소에서 승인이 되면 이미 합병 전에도 가치를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슈팅이 좀 나오거든요. 그때 차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닭도리탕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스펙 3개. 그 중에 하나는 이미 합병이 완료가 돼서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거래 재개돼서 저도 한 2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 첫날 나왔어요. 지금 2개는 그것도 합병 결의가 돼 있어. 그 합병 절차를 밟고 있어.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 기간이에요. 이것도 물론 뭐 거래소에서 미승인 날 수도 있는 거야.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건 악재죠. 나중에 거래 재개됐을 때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3,000원, 4,000원짜리가 아니라 2,200원에서 떨어져야 2,000원 정도 안전마진이 있다는 거거든요. 안전마진은 아니고 하여튼 안전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래 재개되면 뭐 한 20, 30%또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소액이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당수 증권사들도 그렇고 자기 자본 있잖아. 증권사 여윳돈 가지고 스펙들을 또 많이 사놔. 그래서 어떤 스펙 보면 5% 이상 지분 공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 원체 스펙이 이제 그 시총이 작다 보니까 뭐 한 300억짜리에도 뭐 한 2, 3억만 투자했는데도 5% 지분 공시 대상이 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증권사들도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스펙 이제 공모를 하잖아요. 그 공모를 할 때 뭐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비상장 회사 우리는 할 거다라는 뭐 그런 계획이 스펙도 똑같이 상장할 때 증권 신고서를 발행을 해요. 있어요? 네. 증권 신고서 보면은 일반 기업들이 상장할 때 써내는 거랑 비슷한데 물론 이제 간략하죠. 간략한데 이 스펙의 사업 용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합병 대상 법인이 어느 업종에 있는지 업종이 나와. 근데 물론 뭐 업종을 다 가리지는 않지. 뭐 헬스케어, 뭐 만노체, 뭐 다 뭐 쭉쭉 써놓기는 해. 왜냐면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들에서 그 합병을 어떻게 붙이는지를 감안을 해보면 일단은 자본금 50억짜리, 100억짜리, 200억짜리, 300억짜리잖아. 근데 장외에 있는 기업이 덩치가 뭐 3천억짜리도 될 수도 있고 1,000억짜리도 있고 500억짜리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애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신의 지분이 얼마만큼 희석이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존속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거. 뭐 2년 남아있고 이것보다는 존속기간 지금 한 1년밖에 안 남아있는 거. 많이 또 합병을 많이 못해서 상패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시켰으면 이 증권사의 레퓨테이션에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상패를 많이 안 시키려고 잔존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부터 조금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들이 동시에 스펙을 뭐 대여섯 개 상장해 놓는 게 아니에요. 많아야 한 두세 개? 정말 많은 데들 한 네다섯 개까지도 있는데 요거 하나 합병되면은 또 하나 상장시키고 요거 하나 합병되면은 또 하나 상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300억짜리 이런 식으로.